네,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들 표현하죠. 그만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방황과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학교 생활과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아이의 삶이 바뀌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유쾌하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또 아이들의 친구가 돼주고 미래 가이드가 돼주시는 분,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 또 국내 모험 상담가 1호로 꼽히는 분입니다. 방승호 아연산업정보학교 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장 선생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3집 가수 방승호입니다. 벌써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이렇게 유쾌하십니까? 첫 보면은 뭐 누가 교장 선생님의 약간 이미지랑 좀 다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으로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고 국내 모험 상담가 1호라는 수식어도 붙어 있습니다. 모험 상담가란 어떤 뜻입니까? 그 모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암벽 등반하고 뭐 그런 걸 오해하고 좀 계신데, 이거 모험 상담은 약간 구조적으로 아이들한테 과제를 던져주고요. 그거를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서 협동심이라든가 의사소통하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저는 오랫동안 해보니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통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활동이 모험 상담입니다. 이제 모험 활동이 아니라 모험 상담이에요. 보통 상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은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모험 상담이다, 모험 상담이라고 조금 특이합니다. 이런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활성화가 됐고 어떻게 접하게 된 계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주 운이 좋게 한 18년 전에 미국의 그 뉴멕시코주 산타페 사막 지역에 그건지 모르고 미국에 이렇게 갔는데, 교사 시절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놀았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쎄망치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재밌게도 만들 수 있구나. 옆 사람은 금방 친해지고 안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한 20년간 하게 됐습니다. 내성적이시라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그럼 주로 그 모험 놀이라는 게 이를테면 뭐 어떤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우리 흔히 쓰는 팔씨름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팔씨름하고 동전을 눈 감으라고 이렇게 숨기고 어느 손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애들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직접 힘을 써봐. 그럼 애들 막 힘주고 이럴 때 이제 서로 스킨십하고 딱 발견했을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기쁘거나 기쁘고 재밌고 그러면 아이들이 웃음소리에 이렇게 늑대 웃음소리가 나요. 이게 어색한데 웃어야 될지 아니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이렇게 희한한 웃음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여는 거군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얘기도 하고 대부분은 오면은 뭐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상담은 경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자기 뭔가 막 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 효과가 훨씬 큽니까? 실제 반응이 어때요? 정말로 학생들이? 아이들 뭐 5분 정도만 지나면요. 아이들 원래 아이들 그러니까 뭐 정말 자기가 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선생님한테 대들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서 왔는데 한 5분 10분 놀다 보면 자기가 왜 왔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아이들이 사실 원래부터 그랬겠습니까? 뭐 문제아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다 사실은 환경에, 학업에, 스트레스에 눌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깐 이제 자기 원래 모습을 찾고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런 그 모험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신데, 앞서 이제 재밌게 소개를 하시면서 4집 앨범 발간하실 때 3집 앨범을 발간하신 가수라고도 이렇게 재밌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니 학생들과 이렇게 하면서 또 학교 운영하시고 교장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앨범까지 내시게 됐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하루에 서울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엎어져 잘 수 있는 능력 가진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에 제가 교감으로 발령을 받은 가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상담하다가 정말 그 아이들 매일 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꿈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음반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선봉 후조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후답을 하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애들한테 니네들도 꿈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는데
정말 1년 뒤에 제 1집 음반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야, 선생님이 되는 것도 큰 일이고 큰 꿈이잖아요. 그런데 또 노래에 대한 꿈이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그러니까, 있으셨군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지? 뭐 할 때 내가 좋지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음반에 그럼 실린 곡들도 주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뭐 이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작사를 직접 하셨나요? 아니, 이제 전문가한테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작사도 한 곡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집은 그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시 시작이라는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는 아직은 뭐 지식층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제 나중에 보면 좀 강연 다니시기도 바쁠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그러면 이 노래 가운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연송이 있네요. 금연송 제목이 노 타바코. 애들 타박하면 타바코가 담배죠. 애들 타박하면 담배.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그러면은 3집 음반까지 내셨는데요. 저희가 오실 때 기타를 좀 꼭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노래 잠깐 뭐 한 칸만 해주세요. 뭐 타바코송 그러면 해주실래요? 요새 아주 이게 음원 차트에도 이게 히트곡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는 생활을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거기서 재밌어요. 한 소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불러주세요. 다 된다 담배는 안 되는 것 같다.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혼을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한 얼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3집 음반 내셨다고 하는데 거의 가수신데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는 연습을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노래 가사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앞서 뭐라 그러셨죠? 가사가? 다 되는데 담배는 안 되는 담배 끊는 게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등나무 밑에서 많이 피더라고요.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혼을 내야지만 이거 막상 보면 진짜 담배 피우는 천진한 얼굴이에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 도망가는 너희들의 그 뒷모습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어. 정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다들 막 찌들려 있고 학업이며 가정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행복한 문제를 그냥 웃음으로 다가가시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진짜 이 노래를 듣고 담배를 애들이 끊었느냐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농담 비슷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 담배 피다 걸리면 이 노래 나하고 하루 종일 교장실에 노래 불러야 된다고 그런 농담을 하는데 애들이 이 노래를 가사를 보고 이 학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 기사 가운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그 재즈 가수 나윤선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유럽 분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분의 노래는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된다. 힐링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 노래에도 의료보험을 좀 적용해야겠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정말 힐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래와 상담으로 얘기 들어주고 몸으로 부닥치면서 일단은 이제 고민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뭘 제일 힘들어하나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고민하는 아이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 지금 그러면 계신 아현산업정보학교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800명 정도. 800명인데 그 아이들이 다 방승호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노래도 듣고 싶은데 다 만나주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찾아다닙니다. 아침마다 찾아다니고 점심시간에 기타 들고 교실로 노래하고 어느 날은 또 호랭이 탈 쓰고 돌아다니고 이 학교는 정말 재밌는 공간이 돼야 되죠. 호랭이 탈 쓰는 데면 힘들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은 교장 선생님이 오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야 뭐 집어넣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노래하시고 그럼 선생님들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애들이랑 막 내가 이제 좀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소위 훈계를 하고 이러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놀자 이래서 힘들어하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해 하더라. 힘들다기보다는 어색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안전만 역할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생활지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지금은 거꾸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 교장 선생님한테 갔다 와.
야, 너무 제가 인터뷰하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네. 아연산업정보학교 방승호 교장 선생님 3집 앨범을 내신 분입니다. 네. 자, 뜬 가수라고 얘기 좀 더 좋습니다. 뜬 가수, 네. 또 뜨실 앞으로 훨씬 더 뜰 가수이시기도 하고 청소년 힐링 상담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학업의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예. 이제 학교 폭력, 뭐 왕따, 따돌림 이런 게 아이들 사이에서 꽤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문제. 점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한국 교육을 책임지다 이러면 힘드실 거고요. 현장에서 이제 좀 해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네. 학교 폭력 문제는 일단 안 일어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일어나면은 자존감 문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령 제가 제일 재밌게 해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폭력 심하게 받은 애 그 가해자 이름을 못 써요. 그리고 집에 가면요. 트라우마가 집에 가면 방문을 못 열고 나가더라고요. 걔 이름을 쓰라니까 이름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니셜을 대신 써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볼펜으로 욕하면서 막 찍은 거예요, 걔를. 볼펜. 그때 한 5분 찍었더니요. 그 다음날 옆에 가서 걔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넘어서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피해자는 그렇고요. 가해하는 아이들은요.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가정적으로 좀 아빠라든가 좀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같이 좀 놀아주면 그런 아이들의 가장 더 정말 어린 시절로 네가 완벽한 보호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아빠랑 목욕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약간의 아빠 역할을 해주고 같이 놀아주면 그 아이들도 그냥 본래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는 걸 봅니다. 걔들도 피해자죠, 사실은. 그럼요. 그렇죠. 사실 똑같아요. 맞아요. 마음을 읽어주고요. 네. 또 학부모들도 이게 다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뭐라고 해서 나는 좀 즐거운 것도 아니고 다 힘들어요. 아이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부모는 또 부모대로 힘들잖아요. 부모님들에게는 또 어떤 조언을 좀 저는 부모님들한테는 일단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좀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됐으면 기대감보다는 일단 저는 자기와의 데이트를 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는 남편, 애, 사모님 그런 거 다 아내 그걸 좀 떨어뜨리고 한 2시간 정도만 자기와의 데이트라고 제가 이름을 하거든요. 자기 시간을 갖게 되면 가정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내면 보기, 자기 알아차리기라고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우리 방승호 교장 선생님은 그러면 자녀들을 좀 몇 명을 두셨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61년생입니다. 55 정도 됐고요. 그러세요? 예, 딸 둘 대학생들. 대학생이고. 예, 다 컸습니다. 애들은 정말 아빠랑 친구 같겠네요. 예, 아주 그냥 무난하게 애들 공부를 썩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커져가지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방승호 교장 선생님 뵙는 게 그냥 힐링이 됩니다. 자, 학생들 어쨌든 간에 힘들고요. 부모님들 힘들고 교사분들도 사실은 또 힘들어 하신다고. 저도 특별히 교사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네요. 고등학교만 되면 이제 자기 고민들을 하고 진로를 가는데 중학교 때는 정말 어디로 튈지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권 추락 이런 얘기 후배 교사들이잖아요. 그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힘들다 원형 탈모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보다 어떤 선생님은요 자기가 교실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정말 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 마음을 열 수 있는 자기만의 좀 비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직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하나씩 개발하고 교직을 아이들 정말 고객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고객 오면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면 저는 연구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그러면 연구소라고 생각하면요. 결석 40일이나 더 좋아요. 걔는 아주 특이 연구 대상이잖아. 더 잘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아이들이 다 이뻐 보입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또 배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하세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먼저 행복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이제 자기가 행복해야 내부 직원이 행복하고 내부 직원이 행복해야 외부 고객에게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하고도 놀아주셔야 되네,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종무식을 했거든요, 방학식. 어제도 업무 얘기보다는
그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뭐 뮤지컬이라든가 노래 같은 거 종무시 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네. 제일 마지막에는 한마디씩 나와서 1학기 보냈던 소감 네. 발표하니까 훨씬 더 재밌게들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교사 생활은 쭉 이제 교장 선생님 되신 것까지 해가지고 총 몇 년이세요? 28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이제 곧 30년이 다 30년 돼 가는군요. 네. 네. 뭐 어떤 게 제일 그 의미 있으시고 보람 있으시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 게임 중독이었던 애들이 그 아이 특히 이제 막 병원에 다니고 학교 졸업도 거의 힘들었던 아이가 네. 이제 같이 좀 놀아줬는데 그 아이가 졸업 잘해서 대학을 갔다고 네. 그렇게 왔을 때 그리고 그 어머니가 카톡에 장문의 그 카톡에 그 문자를 보냈을 때 아, 진짜 뭔가 모르게 정말 이렇게 짠한 느낌이 좀 왔어요.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분이 한 분, 아이가 뭐, 시도 때도 없이 게임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휴대폰을 한 2개 집어 던졌는데 네. 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 보면, 미안해서 또 사주고. 네. 네.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한번 찾아가라 이러겠네. 그러니까 놀아주는 건데, 놀아주는데 보면 아빠들은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놀아준다는 개념이 좀 다르세요. 네. 어떻게 좀 놀아줘야 돼요? 저 아까 그 게임 안 해야 되고 제가 학교에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네. 학교에 PC방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네. 네. 그 우울하다. 오늘 아침에도 게임을 했거든요, 애들. 네, 네. 그 아들 완전히 막 어디 그런 애가 우울하고 완전히 네.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만 바꾸면 정말 아이들이 많이 달라. 천재. 그러니까 게임 아니라 특히 천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람이 한 이틀이고 3일이고 막 한 곳에 몰입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만 바꿔주면 네. 천재로 변합니다. 그러면 게임을 근데 이제 그럼 밤대로 니네 게임 해라 뭐 이렇게 네. 하세요? 게임방에서 만들어 놓고? 애들이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나하고 밥먹고 같이 해요. 근데 음. 학교가 시설이 좋고 네. 지지받고 격려받으면요. 예. 낮과 본래 이제 밤낮으로 하다가 아. 낮과 밤이 바뀌고요. 제일 먼저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네. 뽀야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좀 긴장감 속에서 그럼요.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엄마가 하시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서 된다고 확 막 숨어서 하는 하다가 거예요. 좋은 시설에서 지지받고 격려가 받아가면서 하기 시작하면요. 네. 애들이 완전 성격까지 바뀝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험놀이 방법을 좀 몇 개 알려주시고요. 아까 잠깐 그런 걸 또 좀 볼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나요? 사이트나 혹은 뭐 이런. 제 또 이제 최근에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네. 집 모험놀이라는 또 책을 제가 한 권 썼어요. 내셨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책을 보셔도 좋고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책에 보면 4가지 처음에 팔씨름 한번 하고 네. 동전 숨기고 또 이렇게 앉아서 공통점이나 차이점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하고 또 네. 발등 밟기라는 활동이 있어요. 예. 서가지고 발등 먼저 밟으면 이기는 활동이거든요. 그 4가지 정도만 하면 아마 그 애기 낳았을 때 그리고 한참 이뻤을 때 네. 그런 느낌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연 동영상이 서울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예,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여기도 올려져 참고하시고. 있고요. 예. 또 유튜브에도 네. 좀 올려가 있고요. 예. 예. 사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뭐 이걸 팔씨름 모르는 학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발등 밟기 모르는 학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네. 이제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발상의 전환. 그렇죠. 네,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정말 행복을 막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좀 자주 오십시오. 여기도 다들 스트레스 받는 분들, 방송국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네, 뭐 저부터 그렇고 행복을 아주 주십니다. 자주 오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에게 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비법이나 또 도움 말씀 좀 주고 가세요.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그 도전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선봉 후졌지 일단은 네. 처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쓰는 작업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자기와의 데이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나침판처럼 자기 방향이 좀 생기지 않고 덜 피곤하고 좀 재밌게 자기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는 시간이 대단히 빨리 갔습니다. 예, 너무 행복한 시간으로 아연산업정보학교 방승호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